저는 해당 사건의 그 심의를 담당했던 방송통신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제가 3년 동안 방송통신 심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심의원 9명 중 6명은 정부 여당 추천하고 3명은 야당에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의원으로 야당 추천 심의원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크게 방송과 통신을 분류한다면 인수의 매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유선과 무선을 통한 정보를 사후에 심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자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표현을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발언이 오늘 주제를 포함한 방송통신 심의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 개선 또는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제 논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55년도에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카메라 출동 기자를 거쳐서 파리트파원 방송사업팀장, 건설사업기획팀장, 편성부국장, 심의국장, IMBC 이사, 대학 교수를 거쳐 지금 독립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1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심의원으로 위촉되고 지 얼마 안 돼서 모 방송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요인이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또 그것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젊은 트랜스젠더 변호사를 출연시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의원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놀라운 것은 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를 제외한 다른 심의원들이 견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방송 심의원들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원으로서 해당 방송에 대한 저의 견해와 저를 제외한 다른 심의원들과의 견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데 저 자신이 솟아나치게 놀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통신심의의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심의는 방송에 관한 심의와 크게 통신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통신심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한 여성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첫 부분부터 거의 중반까지 그 여성 연예인에 대해 실력이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교적 호의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 연예인이 예전에 간통 사건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자 연예인은 그 기사의 삭제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입니다. 방송 소위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신청인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분 심의원들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소수위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산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이미 폐지됐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여성 연예인이 간통 사실을 알리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보다 개인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소수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연예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사무처에서 심의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별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9명의 심의위원 중 2명만 해당 방송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7명의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견해가 다른 7명의 심의위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교방송에 대한 확고한 제 확신이 있습니다. 종교방송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견해는 배격할 권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채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방송의 채널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공중파 채널인가 케이블 채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널의 물리적 특성은 시청자들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100여 개에 가까운 TV와 라디오 채널을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낚시와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이 토론회에서 살생의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당 방송을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은 그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오직 망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경험과 직업과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TV 방송 채널도 두세 개에서 이제는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방송 채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채널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회결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문자 그대로 객관과 공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인간의 사고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사고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종교 채널들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를 보면 사회자가 토론의 규칙을 설명하는데 장황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토론의 결정적인 부분에 후보자별 시간 제한을 이유로 사회자가 개입하여 토론회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중단시키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 토론의 사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견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